갑이 을에게 시계를 팔았다. 을은 돈을 줬다. 그런데 갑이 아직 시계를 넘겨주지 않았다. 을은 말한다. 돈 냈으니까 이제 제 시계죠?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계약이 있었는가가 아니다. 소유권이 실제로 이전되었는가다. 물권 변동이란 물권이 발생하거나 변경되거나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누가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저당권이 새로 생겼는지, 전세권이 사라졌는지 이런 문제다. 물권법에서는 약속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있으면 을은 갑에게 시계를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건 채권관계다. 하지만 을이 시계 소유권을 취득했는지는 따로 봐야 한다. 동산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인도가 있어야 이전된다. 부동산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등기가 있어야 이전된다. 그래서 물권 변동 문제에서는 항상 두 단계를 나눠야 한다. 첫째, 원인행위가 있었는가, 매매, 증여, 교환 같은 계약이 있었는지 본다. 둘째, 공시방법을 갖췄는가, 부동산이면 등기, 동산이면 인도를 갖췄는지 본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았더라도 아직 을 앞으로 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을은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아니다. 을은 갑에게 소유권이 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반대로 병이 나중에 샀더라도 병이 먼저 등기를 마쳤다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게 물권 변동의 무서운 점이다. 기분상으로는 내가 먼저 계약했는데 왜 안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물권법은 계약 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물권 변동 요건을 갖췄는지를 본다. 시험에서는 이 부분이 자주 나온다. 누가 먼저 샀는가, 누가 등기했는가, 누가 인도받았는가, 원인행위가 유효한가, 공시방법은 갖췄는가, 이 순서로 봐야 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물권 변동이란 물권이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말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에서는 원인행위와 공시방법을 구별해야 한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계약했나가 아니라 물권이 실제로 움직였나이다.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았다. 계약서도 썼고 을은 대금도 지급했다. 을은 말한다. 이제 이 토지는 제 겁니다. 그런데 등기부를 보니 아직 소유자는 갑이다.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매매 계약만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물권이 발생하거나 변경되거나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것이 매매다.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면 을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한다. 하지만 우리 민법상 부동산 물권 변동은 법률행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등기가 있어야 한다. 즉 매매 계약은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된다. 하지만 소유권이 실제로 이전되려면 소유권이 전등기까지 맞춰야 한다. 계약은 채권관계를 만들고 등기는 부동산 물권 변동을 완성한다. 동산도 마찬가지다. 갑이 을에게 시계를 팔기로 했다고 해서 바로 우리 시계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동산 소유권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인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에서는 항상 두 가지를 나누어야 한다. 첫째, 원인행위가 있는가, 매매, 증여, 교환처럼 물권을 이전시키려는 원인이 있어야 한다. 둘째, 공시방법을 갖췄는가, 부동산이면 등기, 동산이면 인도가 있어야 한다. 이 구별이 중요한 이유는 제3자가 등장할 때다.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았지만 아직 등기를 넘겨주지 않았다. 그 사이 갑이 같은 토지를 병에게 다시 팔고 병 앞으로 등기를 마쳤다. 이 경우 을은 먼저 계약했지만 아직 물권을 취득하지 못했다. 반면 병은 등기를 마쳤으므로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물권법에서는 계약을 했는가와 물권 변동이 완성되었는가를 절대 섞으면 안 된다. 시험 답안에서도 마찬가지다.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을은 갑에게 소유권이 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등기가 없다면 을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자가 아니다. 정리하면 이렇다.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란 매매나 증여 같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물권이 변동하는 것을 말하고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라는 공시방법을 갖춰야 완성된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물권을 넘기기로 약속했나가 아니라 그 약속에 따라 등기나 인도까지 끝났나이다. 갑이 사망했다. 갑에게는 토지가 있었다. 상속인은 을이다. 을은 말한다. 아직 등기 안 했는데 이 토지는 누구 겁니까?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물권 변동이 계약 때문에 생긴 것인가 아니면 법률 규정 때문에 생긴 것인가. 물권 변동은 반드시 매매나 증여 같은 계약으로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의 별도 계약 없이도 물권이 변동할 수 있다. 이것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다. 대표적인 예가 상속이다.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그래서 갑이 사망하고 을이 상속인이면 을은 상속에 의해 갑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때 소유권 취득은 매매 계약 때문이 아니다. 법률상 상속 효과 때문에 생긴다. 또 다른 예로는 취득시효가 있다. 타인의 토지를 일정한 요건 아래 오랫동안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것도 당사자 사이의 매매 계약 때문이 아니다. 민법이 정한 취득시효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이 문제되는 것이다. 첨부도 있다. 어떤 물건이 다른 물건에 붙거나 섞이거나 가공되는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소유권 귀속이 정해진다. 부합, 호나, 가공이 여기에 해당한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원칙적으로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매매로 토지를 샀다면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원칙적으로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생긴다. 상속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은 등기 전에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그 부동산을 다시 처분하려면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한다. 즉 등기 없이 취득은 가능하지만 처분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시험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았다. 이건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다. 따라서 을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반면 갑이 사망해서 을이 상속했다. 이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다. 을은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지만 을이 그 토지를 병에게 팔려면 먼저 을 앞으로 상속 등기를 해야 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란 상속, 취득시효, 첨부처럼 법이 정한 사유에 의해 계약 없이 물권이 변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계약이 있었나만이 아니라 법률이 직접 물권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인가이다.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았다. 둘은 계약서도 썼다. 을은 말한다. 이제 이 토지는 제 겁니다. 그런데 등기부를 보니 아직 소유자는 갑이다. 병은 등기부를 보고 갑에게서 그 토지를 다시 샀다. 병은 말한다. 등기부에는 갑이 소유자였는데요.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물권 변동이 외부에서 알 수 있게 표시되었는가. 물권은 강한 권리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하는
주장하는 권리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물권이 변동했다면 그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야 한다. 이것이 공시의 원칙이다. 공시의 원칙이란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일정한 방식으로 표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부동산에서는 그 공시 방법이 등기다.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전세권이 있는지 등은 등기부를 통해 확인한다. 그래서 부동산 물권 변동은 원칙적으로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았더라도 을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을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을은 갑에게 등기를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동산에서는 그 공시 방법이 인도다. 시계나 자동차 같은 동산은 누가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갑이 을에게 시계를 팔았더라도 아직 시계를 넘겨주지 않았다면 을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인도가 있어야 동산 물권 변동이 외부에 드러난다. 공시의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제3자 보호 때문이다.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물권 변동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제3자는 그 물건의 권리관계를 알 수 없다. 거래가 불안해진다. 그래서 법은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라는 공시 방법을 요구한다. 시험에서는 이 부분을 꼭 구별해야 한다. 계약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계약에 따른 공시 방법까지 갖췄는가, 부동산이면 등기했는가, 동산이면 인도받았는가, 이 순서로 가야 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공시의 원칙이란 물권 변동은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당사자끼리 약속했나가 아니라 그 물권 변동이 등기나 인도로 밖에 드러났나이다. 갑의 시계를 을이 훔쳐갔다. 그런데 을은 그 시계를 자기 것처럼 병에게 팔았다. 병은 을이 진짜 주인인 줄 알고 시계를 넘겨받았다. 갑은 말한다. 그건 제 시계입니다. 돌려주세요. 병은 말한다. 저는 을이 주인인 줄 알고 샀습니다.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겉으로 보이는 권리 상태를 믿은 사람을 법이 보호해줄 것인가? 이 문제가 공신의 원칙이다. 공신의 원칙이란 공시된 권리 상태가 실제 권리 관계와 다르더라도 그 공시를 믿고 거래한 사람에게 일정한 권리 취득을 인정하는 원칙이다. 쉽게 말하면 이렇다. 겉으로는 을이 주인처럼 보였다. 병은 그 모습을 믿고 거래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을은 진짜 주인이 아니었다. 이때 병을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다. 부동산과 동산은 다르다. 우리 민법은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등기부에 을이 소유자로 적혀 있어도 을이 진짜 소유자가 아니라면 그 등기만 믿고 산 병이 항상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에서는 등기가 중요하지만 등기부의 기재를 무조건 믿으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살 때는 등기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등기가 실제 권리관계에 맞는지도 문제될 수 있다. 반면 동산에서는 일정한 경우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동산은 등기부가 없다. 보통 누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그 사람이 권리자인지 판단한다. 그래서 을이 시계를 점유하고 있고 병이 을을 소유자로 믿고 평온공연하게 거래하여 선의무과실로 인도받았다면 병은 일정한 요건 아래 시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것이 동산 선의취득이다. 결국 공신의 원칙은 겉모습을 믿은 거래 상대방을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다. 하지만 우리 법은 모든 경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 동산거래에서는 선의취득 제도를 통해 일정한 범위에서 공신력이 인정된다. 시험에서는 이 구별이 중요하다. 부동산이면 등기를 믿었으니 당연히 소유권 취득이라고 쓰면 안 된다. 등기의 공신력은 부정된다. 동산이면 선의취득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무권이자로부터 양수했는지, 거래행위가 있었는지, 인도가 있었는지, 양수인이 선의무과실인지 봐야 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공신의 원칙이란 공시된 외관을 믿고 거래한 사람에게 실제 권리관계와 달라도 권리 취득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겉으로 그렇게 보였나가 아니라 법이 그 겉모습을 믿은 사람을 보호하는 경우인가이다. 갑의 토지가 있었다. 그런데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했다. 등기부를 본 병은 을이 진짜 소유자인 줄 알고 그 토지를 샀다. 병은 을에게 돈을 주고 자기 명의로 등기까지 마쳤다. 갑은 말한다. 그 토지는 원래 제 겁니다. 병은 말한다. 저는 등기부를 믿고 샀습니다.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우리 민법은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력이란 공시된 권리 외관을 믿고 거래한 사람에게 그 외관대로 권리 취득을 인정하는 힘이다. 쉽게 말하면 등기부에 을이 소유자로 적혀있으면 그걸 믿고 산 병을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부동산 등기가 틀렸다고 해서 그 등기를 믿은 사람이 항상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등기부에 을이 소유자로 적혀있어도 을이 진짜 소유자가 아니라면 을에게서 산 병도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을에게 처분권이 없기 때문이다. 권리 없는 사람이 남의 부동산을 처분했다고 해서 그 처분이 당연히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게 등기의 공신력 부정이다. 반대로 말하면 부동산 거래에서는 등기부만 믿으면 부족할 수 있다. 등기부상 소유자와 거래했더라도 그 등기가 원인 무효라면 나중에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사례에서 을의 등기가 서류 위조에 의한 원인 무효 등기라면 을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다. 따라서 병이 을명의 등기를 믿고 샀더라도 병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병명의 등기도 원인 무효 등기에 터잡은 등기가 되어 말소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병이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법은 부동산 거래에서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쪽을 택하고 있다. 등기부를 믿은 거래 상대방 보호는 별도의 제도나 책임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어 등기 관련 불법행위, 국가배상,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등이 문제될 수 있다. 하지만 물권 취득 자체는 등기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 시험에서는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한다. 병은 등기부를 믿었고 선의임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쓰면 위험하다. 동산이면 선의 취득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이면 등기의 공신력이 부정된다는 점을 먼저 써야 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등기의 공신력 부정이란 부동산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다를 때 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도 원칙적으로 물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등기부를 믿었나가 아니라 그 등기가 실제 권리관계에 맞는 등기인가이다. 갑이 을에게 자동차를 팔았다. 갑과 을은 매매 계약을 했다. 그리고 갑은 을에게 자동차를 넘겨주었다. 을은 말한다. 계약했으니까 소유권도 넘어온 거죠?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매매 계약과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행위가 하나인지 따로인지다. 매매 계약은 채권행위다. 갑은 을에게 자동차를 넘겨줄 의무를 지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즉 매매 계약은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다. 그런데 소유권을 실제로 이전시키는 것은 물권행위다. 물권행위란 물권을 직접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다. 동산이면 인도, 부동산이면 등기와 결합하여 물권 변동을 일으킨다. 문제는 이거다.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를 이론상 구별할 수 있는가? 이것이 물권행위의 독자성 문제다. 물권행위의 독자성이란 매매 계약 같은 채권행위와 소유권 이전이라는 물권행위를 개념상 별개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쉽게 말하면 팔기로 한 약속과 소유권을 넘기려는 행위를 나누어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았다. 매매 계약은 갑이 을에게 토지를 넘기고 을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속이다. 하지만 부동산 소유권이 실제로 이전되려면 소유권이 전등기가 필요하다. 이때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시키려는 행위가 물권행위로 설명된다. 이 구별은 시험에서 중요하다. 계약이 유효한가, 물권 변동이 있었는가, 등기나 인도가 있었는가, 이 세 단계를 나누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주의해야 한다.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언제나 물권행위가 원인행위와 완전히 따로 논다는 뜻은 아니다. 원인행위가 무효라면 그에 기초한 물권 변동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독자성과 무인성은 구별해야 한다. 독자성은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를 개념상 나눌 수 있다는 문제다. 무인성은 원인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도 물권행위가 영향을 받지 않는가의 문제다. 우리 법에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은 설명상 인정될 수 있지만 무인성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리하면 이렇다. 물권행위의 독자성이란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를 개념상 구별하여 계약과 물권 변동을 별개의 단계로 파악하는 것이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계약이 있었나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약과 별도로 물권을 이전시키는 단계까지 있었나이다.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았다. 을은 대금을 지급했고 갑은 을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해주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매매 계약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 갑은 말한다. 계약이 무효니까 등기도 당연히 유효할 수 없습니다. 을은 말한다. 그래도 등기는 넘어왔잖아요.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원인행위가 무효이면 물권 변동도 함께 무너지는가? 매매 계약은 채권행위다. 갑이 토지를 넘겨주고 을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속이다. 반면 소유권이 전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것은 물권행위로 설명된다. 문제는 이 둘의 관계다. 물권행위의 무인성이란 원인행위인 매매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더라도 물권행위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쉽게 말하면 계약은 무효지만 소유권 이전은 그대로 살아남는다는 구조다. 하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즉 원인행위가 무효이면 그에 기초한 물권 변동도 효력을 잃는다고 본다.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무효라면 을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도 원인 없는 등기가 된다. 따라서 갑은 을을 상대로 원인 무효를 이유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독자성과 무인성을 구별하는 것이다. 물권행위의 독자성은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를 개념상 나누어 볼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물권행위의 무인성은 원인행위가 무효가 되어도 물권행위가 독립해서 살아남는다는 뜻이다. 둘은 다르다. 우리 법에서는 계약과 물권 변동을 단계상 구별할 수는 있지만 원인행위가 무효인데도 물권 변동만 따로 유효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렇게 써야 한다. 먼저 원인행위가 유효한지 본다. 매매 계약이 무효인지 취소되었는지 해제되었는지 따진다. 그 다음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등기나 인도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본다. 원인행위가 무효라면 그 등기는 원인 무효 등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진정한 소유자는 등기 말소 청구나 진정명 의회복 등기를 검토할 수 있다. 정리하면 이렇다. 물권행위의 무인성이란 원인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도 물권행위의 효력이 독립적으로 유지된다는 이론이다. 하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무인성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원인행위가 무효이면 그에 따른 물권 변동도 무효가 된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등기나 인도가 있었나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권 변동을 뒷받침하는 원인행위가 유효한가이다.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았다. 을은 대금을 지급했고 갑은 을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해주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 매매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였다. 갑은 말한다. 계약이 무효니까 등기도 지워주세요. 을은 말한다. 그래도 등기는 제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을이 소유자가 되는가? 부동산 물권 변동은 원칙적으로 등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등기만 있으면 항상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그 등기를 뒷받침하는 원인행위가 유효해야 한다. 매매 계약이 무효라면 그 매매 계약에 기초한 소유권이 전등기도 원인 없는 등기가 된다. 우리 민법은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인행위가 무효이면 그에 따른 물권 변동도 무효가 된다. 쉽게 말하면 계약이 무효인데 등기만 살아남아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지 않는다. 사례에서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라면 을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는 원인 무효 등기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소유권에 기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는 점이다. 등기부에 을이 소유자로 적혀 있어도 그 등기가 실제 권리관계와 맞지 않으면 진정한 소유자는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원인행위가 무효라고 해서 항상 기계적으로 등기를 지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등기가 결과적으로 현재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처음 원인행위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나중에 별도의 유효한 원인이나 권리관계가 생겨 현재 등기 명의와 실제 권리관계가 맞게 된 경우다. 이 경우에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인지가 따로 문제된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렇게 써야 한다. 먼저 매매계약 같은 원인행위가 유효한지 본다. 그 원인행위가 무효라면 그에 기초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원인 무효 등기라고 쓴다. 그 다음 현재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까지 확인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면 진정한 소유자는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리하면 이렇다. 원인행위 무효란 매매계약 등 물권 변동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경우이고 우리 민법상 그에 기초한 물권 변동도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등기가 되어 있나가 아니라 그 등기를 뒷받침하는 유효한 원인이 있나이다.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았다. 을은 갑을 속여서 싼 값에 토지를 샀다. 갑은 을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까지 해주었다. 나중에 갑은 속은 사실을 알게 된다. 갑은 말한다. 사기로 한 계약이니까 취소하겠습니다. 등기도 돌려주세요. 을은 말한다. 이미 등기는 제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매매 계약이 취소되면 이미 넘어간 소유권 등기는 어떻게 되는가? 계약이 사기나 강박, 착오 등으로 취소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처럼 된다. 취소에는 소급표가 있기 때문이다. 즉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취소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그러면 그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도 원인 없는 등기가 된다. 우리 민법은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원인행위가 취소되어 효력을 잃으면 그에 기초한 물권 변동도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사례에서 을이 갑을 속여 토지를 샀고 갑이 적법하게 매매 계약을 취소했다면 을 명의의 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가 된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다. 제3자가 등장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을이 갑으로부터 등기를 받은 뒤 그 토지를 병에게 다시 팔고 병 앞으로 등기까지 맞춰주었다고 해보자. 그 후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했다. 이때 갑은 병에게도 무조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취소의 경우에는 민법 제110조 제3항 같은 제3자 보호 규정이
문제될 수 있다.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병이 사기 사실을 몰랐고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면 갑은 병에게 취소를 주장하여 등기 말소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즉 취소에서는 당사자 사이와 제3자 관계를 나누어야 한다. 갑과 을 사이에서는 계약 취소로 원상 회복이 문제된다. 그래서 을명의 등기는 말소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을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한 병이 있다면 병이 보호되는 제3자인지 따로 봐야 한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원인행위의 취소 사유가 있는지 본다. 착오, 사기, 강박 등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그 다음 취소권이 적법하게 행사되었는지 본다. 취소가 적법하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고 그에 따른 등기나 인도도 원인 없는 물권 변동이 된다. 마지막으로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가 보호되는지 본다. 정리하면 이렇다. 원인행위 취소란 매매 계약 등 물권 변동의 원인이 된 행위가 취소에 의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는 경우이고 그에 기초한 물권 변동도 원칙적으로 원상 회복의 대상이 된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등기가 이미 넘어갔나가 아니라 그 등기의 원인이 된 계약이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나이다.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았다. 그런데 을은 갑을 속여 토지를 싸게 샀다. 갑은 을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까지 해주었다. 그 후 을은 그 토지를 병에게 다시 팔고 등기도 넘겨주었다. 나중에 갑은 사기 사실을 알고 말한다. 을과의 계약은 취소합니다. 병 등기도 지워주세요. 병은 말한다. 저는 그런 사기 몰랐습니다.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취소를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가? 원인행위가 취소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처럼 된다. 그러면 그 계약에 기초한 등기도 원칙적으로 원상 회복의 대상이 된다. 갑과 을 사이에서는 갑이 계약을 취소하면 을명의 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가 된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제3자가 등장하면 문제가 달라진다. 을이 토지를 병에게 다시 팔고 병이 등기까지 마쳤다면 병의 지위를 따로 봐야 한다. 민법은 일정한 경우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한다. 대표적으로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즉 병이 을의 사기 사실을 몰랐고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면 갑은 을과의 계약 취소를 이유로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하기 어렵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사자 사이와 제3자 관계를 나누는 것이다. 갑과 을 사이에서는 사기로 인한 매매 계약 취소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면 을은 갑에게 원상 회복 의무를 진다. 하지만 병이 선의의 제3자라면 갑은 그 취소를 병에게 주장하지 못할 수 있다. 그 결과 병은 자신의 등기를 유지할 수 있다. 시험에서는 이 구조가 자주 나온다. 계약이 무효인지 취소인지 해제인지에 따라 제3자 보호 구조가 달라진다.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선의의 제3자라도 보호가 쉽지 않다.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취소의 경우에는 법이 특별히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답안에서는 무조건 계약이 취소되었으니 제3자 등기도 무효라고 쓰면 안 된다. 반드시 물어야 한다. 제3자가 있는가? 그 제3자는 언제 권리를 취득했는가? 선의인가? 법이 그 제3자를 보호하는가? 이 순서로 가야 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선의의 제3자 보호란 원인행위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그 사정을 모르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일정한 범위에서 보호하는 문제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계약이 취소되었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소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나이다.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았다. 그리고 갑이 병에게는 자신의 시계를 팔았다. 을은 토지 매매 계약서를 들고 말한다. 이제 토지는 제 겁니다. 병은 시계를 실제로 넘겨받고 말한다. 이제 시계는 제 겁니다.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토지와 시계의 물권 변동 방식이 같은가? 답은 다르다.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는 등기가 핵심이다.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등기를 해야 이전된다.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았더라도 을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을은 아직 소유권자가 아니다. 을은 갑에게 등기를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반면 동산 물권 변동에서는 인도가 핵심이다. 시계, 노트북, 자동차 같은 동사는 원칙적으로 물건을 넘겨받아야 소유권 이전이 완성된다. 병이 갑에게서 시계를 실제로 넘겨받았다면 병은 인도를 통해 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차이는 공시 방법의 차이다.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등기부를 통해 누가 권리자인지 외부에 표시한다. 동산은 쉽게 움직인다. 그래서 누가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지가 권리관계를 드러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시험에서는 이 차이를 놓치면 안 된다. 부동산 문제에서 계약서를 썼으니 소유권 취득이라고 하면 틀릴 수 있다. 등기가 필요하다. 동산 문제에서 계약만 했으니 소유권 취득이라고 하면 위험하다. 인도가 필요하다. 또 하나 중요하다.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 등기부상 소유자로 적혀있는 사람에게서 샀더라도 그 사람이 진짜 권리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반면 동산에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선의 취득이 가능하다. 무권리자에게서 샀더라도 선의무과실로 인도받았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부동산과 동산은 공시 방법뿐 아니라 제3자 보호 구조도 다르다. 정리하면 이렇다. 부동산 물권 변동은 원칙적으로 등기를 통해 이루어지고 동산 물권 변동은 원칙적으로 인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샀나가 아니라 그 물건이 부동산인지 동산인지 그리고 그에 맞는 공시 방법을 갖췄는가이다.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았다. 을은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했다. 그런데 갑은 아직 을 앞으로 등기를 넘겨주지 않았다. 그 사이 갑은 같은 토지를 병에게 다시 팔고 병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맞춰주었다. 을은 말한다. 제가 먼저 샀습니다. 병은 말한다. 하지만 등기는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누가 더 억울한가가 아니다. 물권 변동이 누구에게 완성되었는가다. 물권 변동 사례형은 감정으로 풀면 안 된다. 항상 순서를 정해서 봐야 한다. 첫째, 계약 관계를 본다.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있었는가? 계약이 유효하다면 을은 갑에게 소유권이 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채권적 권리다. 즉 을은 갑에게 등기 넘겨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다. 둘째, 공시 방법을 본다. 부동산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등기를 해야 이전된다. 을이 먼저 계약했더라도 아직 등기를 받지 않았다면 을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자가 아니다. 반면 병이 나중에 계약했더라도 병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맞춰졌다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셋째, 제3자 관계를 본다. 병이 단순히 나중에 산 사람인지 아니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람인지 봐야 한다.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단순히 먼저 등기를 받은 것만으로 항상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제2매수인이 제1매수인에게 이미 매도된 사실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그 매매 계약은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병명의 등기도 원인 무효가 될 수 있다. 넷째, 원인행위의 하자를 본다. 등기가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등기를 뒷받침하는 매매 계약이나 증여 계약이 유효한지도 봐야 한다. 원인행위가 무효라면 등기도 원인 무효가 될 수 있다. 원인행위가 취소되었다면 제3자 보호 규정까지 검토해야 한다.
그래서 물권 변동 사례형은 항상 이렇게 정리해야 한다. 계약이 있었는가? 그 계약은 유효한가? 부동산이면 등기가 있었는가? 동산이면 인도가 있었는가? 제3자가 등장했는가? 그 제3자를 보호할 규정이나 법리가 있는가? 이 순서로 가면 된다. 사례에서 을은 갑과 먼저 계약했으므로 갑에게 등기 청구권을 가진다. 하지만 을이 아직 등기를 받지 않았다면 을은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병이 등기까지 마쳤다면 병이 소유권자가 될 수 있다. 다만 병이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병의 매매 계약과 등기는 무효가 될 수 있다. 정리하면 이렇다. 물권 변동 사례형은 계약관계, 공시방법, 제3자 보호 원인행위 하자를 순서대로 나누어 검토해야 한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누가 먼저 약속했나가 아니라 누가 유효한 원인과 공시방법을 갖추어 물권을 취득했나이다.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았다. 을은 대금 대부분을 지급했다. 하지만 갑은 아직 을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해주지 않았다. 그 사이 갑은 같은 토지를 병에게 다시 팔았다. 병은 을에게 이미 매매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병은 갑에게 말한다. 빨리 저한테 등기 넘겨주세요. 을보다 제가 먼저 등기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결국 갑은 병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맞춰주었다. 을은 말한다. 제가 먼저 샀습니다. 병명의 등기는 무효입니다.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을이 먼저 계약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는가? 답은 아니다. 부동산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등기를 해야 이전된다. 을은 갑과 먼저 매매 계약을 했지만 아직 등기를 받지 않았다. 따라서 을은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권자가 아니다. 을이 가진 것은 갑에 대한 소유권이 전등기 청구권이다. 이건 채권이다. 반면 병은 나중에 매매 계약을 했지만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다.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는 등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먼저 등기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 부동산 이중 매매에서는 제2매수인이 어떤 태도로 거래했는지가 중요하다. 병이 단순히 을에게 먼저 매도된 사실을 알았다는 정도라면 그것만으로 병의 매매 계약이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 악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런데 병이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병이 갑에게 을과의 계약을 깨라고 부추기거나 을보다 먼저 등기만 받으면 된다고 하면서 갑의 위약 행위를 유도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갑의 배신 행위에 협력했다면 병은 적극 가담한 제2매수인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병과 갑 사이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병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도 원인 무효 등기가 된다. 즉 병이 등기를 받았다고 해서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다. 등기가 있어도 그 등기를 뒷받침하는 원인 행위가 무효라면 물권 변동도 무너질 수 있다. 시험에서는 이 사례를 순서대로 써야 한다. 첫째,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을 본다. 계약이 유효하면 을은 갑에게 소유권이 전등기 청구권을 가진다. 하지만 등기를 받지 않았으므로 을은 아직 소유권자는 아니다. 둘째,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과 등기를 본다. 병이 등기를 마쳤으므로 원칙적으로 병에게 물권 변동이 완성된다. 셋째, 병의 적극 가담 여부를 본다. 병이 단순히 선행 매매 사실을 안 정도라면 병의 소유권 취득이 부정되기 어렵다. 하지만 병이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되고 병명의 등기도 원인 무효가 된다. 넷째, 을의 구제 수단을 본다. 병의 등기가 유효하다면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반대로 병의 등기가 원인 무효라면 을은 갑을 상대로 등기 이행을 구하거나 사안에 따라 병명의 등기 말소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 결국 물권 변동 종합 사례에서는 계약의 순서만 보면 안 된다. 누가 등기를 갖췄는지, 그 등기의 원인 행위가 유효한지, 제3자를 보호할 것인지까지 봐야 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물권 변동 종합 사례에서는 계약관계, 등기인도, 원인 행위의 유효성, 제3자 보호를 순서대로 검토해야 한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누가 먼저 계약했나가 아니라 누가 유효한 원인의 기초에 공시방법까지 갖췄나이다.